오늘 걷기 학개론 제4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산티아고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커미노 디 산티아고라고 한다. 커미노는 길이란 뜻이고 산티아고는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대도시 이름이다. 정식 명칭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이다. 산티아고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둘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말한다. 영어로는 세인트 제임스, 불어로는 생자크라고 한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복음 전파를 위해 스페인 땅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잡혀 참수형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신은 제자들에 의해 생전에 선교했던 스페인 땅으로 옮겨져 매장되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다. 서기 813년 한 수도자가 기도하는 중에 신비로운 빛에 이끌려 한 들판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무덤을 발견한다. 바로 이 들판이 현재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있는 자리이다. 당시 이 지역의 주교는 이 무덤이 야고보의 무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 후 이 무덤 위에 성당을 세웠는데 이것이 산티아고 대성당이다. 처음에 성지 순례는 예루살렘과 로마 두 곳이었는데 이 산티아고가 성지 순례지로 추가되었다. 예루살렘이 이슬람군의 점령으로 순례가 어려워지자 산티아고의 순례자의 수가 늘어났고 12세기에서 14세기에는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순례자들을 보호하던 템플 기사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체되면서 산티아고의 순례가 감소되기 시작했다. 산티아고가 1987년 유럽 최초의 문화재로 선포되고 199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파울로 코엘료가 산티아고 길을 걷고 난 후 1997년 발표한 연금술사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10개 이상의 코스가 있는데 제일 잘 알려져 있고 자주 이용하는 길이 프랑스 길이다. 이 길은 프랑스 남쪽 생장피드포르에서부터 시작하여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북서부에 위치한 산티아고까지 이어지는 800km에 달하는 길이다. 다음은 산티아고 순례자 나라별 통계입니다. 산티아고 순례자 사무실에서는 이 길의 마지막 코스 100km 이상을 걸은 사람들에게 순례자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매년 나라별 방문자 수 통계를 내고 있다. 2016년에 100km 이상을 완주한 순례자는 총 27만 7,915명이었다. 나라별로 보면 이 중 스페인이 전체의 44.7%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 8.6%, 독일 7.6%, 미국 5.5%, 포르투갈 4.8%, 프랑스 3.2%, 아일랜드 2.4%, 영국 2.2%, 브라질 1.7%, 한국 1.6% 순이다. 상위 10개국 중 한국을 제외하면 모두가 유럽 국가와 미국이다. 2024년에는 총 순례자가 49만 9,239명이었다. 스페인이 41.7%, 미국 7.6%, 이탈리아 5.7%, 독일 4.7%, 포르투갈 4.4%, 영국 2.6%, 프랑스 2.1%, 아일랜드 2.0%, 멕시코 1.9%, 한국 1.6% 순이다. 여전히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상위 10위권에 있다. 2016년과 2024년간 산티아고 순례자 증가율을 보면 미국이 249.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국 216.4%, 한국 174.5%, 스페인 167.7%, 포르투갈 165.6% 순이다. 한국이 2016년 대비 2024년 증가율 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산티아고 순례가 왜 급속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다음에는 산티아고를 순례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자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위 10위 순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적 이유. 2.
영적 및 내면적 성찰. 3. 문화역사적 관심. 4. 도전과 모험. 5. 자연과의 교감 및 휴식. 6. 공동체적 경험. 7. 삶의 전환점 탐색 또는 재정비. 8. 미디어 및 영화의 영향. 9. 건강회복 등 신체적 이유. 10. 저렴한 여행 방식. 그런데 한국인의 경우는 상위 순위가 정반대로 나타났다. 산티아고 순례 사무국에서 발표한 하위 순서가 한국인에게는 상위 순서에 올라와 있다. 즉, 산티아고 사무국 7위인 삶의 전환점 탐색과 재정비가 한국인에게는 1위로 나타났고, 산티아고 사무국 9위인 건강회복 등 신체적 이유가 한국인에게는 3위로 나타났다. 종교적 영적 내면적 성찰을 위해 오는 유럽인들과 달리 한국인의 산티아고 순례의 주된 이유가 삶의 전환점 탐색 또는 재정비와 건강회복 등 신체적 이유인 것에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2015년 9월과 10월의 언론 기사를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을 들여다볼 수 있다. 당시 20대 및 30대 젊은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팍팍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며 살았다. 헬조선은 지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헬과 조선을 합친 신조어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취업난, 직장에 청춘을 다 바쳐도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는 주거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오르는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몸과 마음이 서서히 지쳐갔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사건 사고와 암울한 정치적 현실이 더해져 어느덧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 피로사회, 위험사회가 되어버렸다. 젊은이들은 팍팍한 현실에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서서히 자신들을 포기해갔다. 3포 세대에서 5포 세대로, 더 나아가서는 N포 세대로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도 포기하게 되었다. 결국 포기 사회가 된 것이었다. 미래에 마주하게 될 삶의 질까지 고려하면 해답은 결국 탈한국이었다. 태어난 고국의 국경을 넘어 영원한 살 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떠나는 사회가 되었다.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서구 유럽과 북유럽으로의 이민과 유학이었다. 또 누구는 생활비와 교육비가 적게 드는 러시아로의 이민을 택하고자 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영원히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가진 것과 준비한 것이 없는 젊은이들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했다. 그들은 쪼들렸지만 기어코 주머니를 털어 국경을 넘었다. 그리고 산티아고를 택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산티아고를 택했을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산티아고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16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 메모했던 글을 여러분과 잠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글을 읽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에 하늘은 늘 파랬다. 그 나라에서는 게스트하우스를 알베르게라고 부른다. 아침 식사로 잼을 발라 먹는 식빵과 커피밖에는 제공되는 것이 없지만 순례자들은 오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길을 나선다. 우리 인체는 참으로 신비하다.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고통의 임계점을 넘기자 내 몸에 맞는 보폭과 속도를 장착시켜준다. 보이지 않았던 풍경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한낮의 평원. 적당히 차갑고 적당히 건조한 바람. 햇볕에 데워진 밀밭을 한 무리의 바람들이 잔물결 치며 지나간다. 밀밭을 식혀주는 건지 자기 몸을 데우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 나라의 평원에서는 하루에 20km 이상을 걸어도 땀이 나지 않는다. 반만 마른 오징어처럼 적당히 건조된 몸이 원하는 것은 시원한 생수가 아니라 한 잔의 커피다. 점심 식사로 커피 한 잔과 빵 하나를 먹지만 견딜만하다. 한참을 걸은 뒤 고개마루에 올라 카페에서 지친 몸을 보충해주고 잠시 휴식을 취한다. 끝없이 펼쳐진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그리고 파란 밀밭.
맨살처럼 꾸임이 없는 맑고 강렬한 햇빛. 길가의 오픈 카페, 햇빛 가득한 마을 풍경. 배려의 상징인 순례자를 위한 샘물. 마음을 정결케 해주는 교회의 종탑, 그리고 은은한 종소리. 구수한 커피 향의 풍경이 어울려 숨을 멎게 한다. 모든 순간이 한편에 쉬고 기도가 된다. 이제 하루 순례를 마치고 알베르게를 찾아 들어간다. 샤워와 빨래를 하고 난 뒤 한 잔의 음료수로 오늘도 수고한 몸에 휴식을 부여한다. 이제 곧 저녁 식사로 순례자들을 위한 간단한 메뉴를 먹지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또 하룻밤을 딱딱한 매트리스에 몸을 맡기지만 곤히 잠이 든다. 불편함이 편안함이 되고 편안함이 불편함이 되는 참으로 이상한 곳이다. 늘 모자르고 부족하고 불편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조차 감사한 마음이 드는 곳이다. 순례길에서 많은 한국 청년들과 조우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눈 청년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들의 아버지 나이와도 비슷한 우리와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치기만 하면 애둘러 피했다. 그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다행히 궁금했던 그 이유를 순례길에서 만난 한 젊은이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익명성을 찾아 떠나온 젊은이들이라는 것이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취업과 결혼에 대한 주위의 시선을 피해온 젊은이도 있고, 대기업에 다녔지만 내 꿈과 맞지 않아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온 젊은이도 있고, 버티다 못해 망가진 몸을 부둥켜 안고 찾아온 젊은이들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처럼 사업에 실패해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자기도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혼자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젊은이들이 산티아고 순례에 열광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 누가 어찌하지 못하는 곳. 한 달 이상이라는 긴 시간을 걷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온 곳. 그러기에 함부로 포기하고 돌아갈 수 없는 곳.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구라고 밝힐 필요도 없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는 곳. 하루의 일과를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는 곳. 걷고 싶을 때 조용히 혼자 걸을 수 있는 곳. 쉬고 싶을 때 혼자 편히 쉴 수 있는 곳. 먹고 싶을 때 조금만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곳. 편안함이 불편함이 되는 이상한 곳.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곳. 내가 겪은 눈물과 아픔으로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곳. 친구가 필요하면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 함께 걸을 수 있는 곳. 내 삶의 속도와 보폭을 찾게 해준 곳.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곳. 모든 순간이 나와 남을 위한 시가 되고 기도가 되는 곳. 그리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 그리하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곳. 그리고 무신론자라도 한 번쯤은 신을 생각하게 하는 곳이다. 귀국해서도 산티아고 순례길에 마셨던 그 커피와 빵과 음식이 자주 생각나곤 했다. 특히 구수하고도 묘한 향과 맛을 지닌 커피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커피 맛을 알게 된 것은 순례 덕분이었다. 집에서 커피를 내리지만 순례길에서 마시던 그 맛이 나지 않았다. 소문난 카페도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마셨던 그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어떤 이는 말한다. 그것은 고단한 몸이 만들어준 선물이었다. 정말이지 그곳의 커피뿐만 아니라 물보다도 싼 와인과 값싼 음식들이 맛있게 느껴진 것은 하루의 고단함과 아름다운 풍광과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참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은 참으로 고마운 길이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산티아고 길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현재와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멋진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다음 5강은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 산티아고 순례를 떠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학개론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걷기 학개론 걷기를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걷기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개설한 채널입니다.
많은 걷기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려는 채널입니다. 걷기 학개론의 초석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이 시작하는 걷기 학개론 제작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